자, 그럼 지금 보여드릴 거는 우리 그 전반기 해야 할 제도 부분이 있죠. 손으로 그리는 드로잉 부분들. 드로잉 부분에서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도구들 또는 어떤 작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뭐 제도를 하려면 그리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건축 설계, 공간 설계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보통 요렇게 생긴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로트링이라는 상표인데 이게 사실 로트링이라는 게 그냥 필기구 회사예요. 일본 건지 일본 거였나요? 하여튼 필기구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인데 이게 워낙 이렇게 우수하고 성능이 좋아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로트링 펜이란 말이 아예 그냥 일반 용어처럼 쓰이게 됐죠. 이른바 로트링 펜이라는 건데 뭐 쉽게 표현하자라고 그러면은 선의 굵기를 정밀하게 뭐 제어할 수 있는 만년필 정도가 될 거예요. 길이도 되게 짧고요. 이거 보면 펜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죠. 짧은 이제 파이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잉크가 흘러나와서 이거를 갖다가 쓰면 이렇게 정교하게 선의 굵기가 뭐 0.1mm에서부터 2.0까지 조정되고 자, 이런 것들이 제 로트링 펜이에요. 그래서 선의 굵기를 좀 정밀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제도에서 이걸 많이 썼다 해서 제도하면 무조건 로트링 펜 이렇게 됐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요. 아, 이거 뭐 해상도가 좀 떨어지네.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한데 자, 이게 사람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거의 뭐 컴퓨터 드로잉 프린팅 한 거에 다름없죠. 왜 그래요? 로트링 펜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트링 펜을 근데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로트링 펜 처음 딱 손에 들 때 이런 그림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꿈도 꾸지 마세요. 이게 로트링 펜에 익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역 들면요. 잉크 쏟아지고 그으면 종이 찢어지고 나는 왜 1.0을 썼는데 왜 1.0 굵기가 안 나오지? 그러고 이게 사실 숙달되려면 굉장히 좀 연습이 필요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초보자가 아니라 전문가용인데다가 또 이렇게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용인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날 이런 그림들은 사실 이렇게 정교한 그림들은 어차피 이거는 손으로 안 그리거든요. 그렇죠. 다 프린팅 할 거 아니야. 플로팅 할 거 아니에요. 정교한 거는. 정교한 그림을 여러분 고객한테 갖다 주는데 여러분 손으로 그려서 그린 그림을 갖다 주겠어요. 거기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로트링 펜이 비싸요. 하나가 만년필 하나 가격이야. 하나가 최소 한 2만 원 할 거려. 하나가. 어? 내가 쓸 때가 벌써 만 얼마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거 한 뭐 가난해서 한 3개만, 5개만 하더라도 그게 벌써 10만 원, 20만 원이야. 어렵겠죠. 그래서 컴퓨터라이즈 그래픽 시대에 사실은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필요 없다. 굳이 뭐 이걸 가지고 하냐. 정교한 그림 어차피 컴퓨터로 처리하고 우리가 그럼 손으로 그리는 그림은 뭐냐. 정교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설계의 구조, 개념, 그리고 거기에 특징들을 나타내는 정도만 손으로 표현하지. 굳이 이걸 써가지고 컴퓨터랑 이렇게 정확도를 경쟁하는 그런 도면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안 쓰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도 안 쓰겠습니다. 당장 여러분 경제적인 부담만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저희들이 쓰지 않고요. 잉크 그림은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 제도는 연필 그림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그림. 연필 그림은 뭐 그러면은 뭐 특징이 뭐냐? 자, 연필 그림이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하고 손을 잘 트레이닝하면요. 어느 정도 선의 굵기, 느낌들을 다 제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리는 그림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공간의 구조, 형식, 느낌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도구 안 쓰고도요. 손에 있는 샤프펜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빠르고 간편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손으로 그리는 제도라는 건요. 정교, 그대로 이게 덕목이 아니고요. 빠르게 있는 장소에서 있는 도구 가지고 순식간에 해서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손으로 하는 제도의 장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날 많이 필요가 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추천하기로는
이게 특정 상표가 좀 나오게 되면 곤란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저 필기구 특별히 샤프펜에서 요 상표를 사실은 아직도 제가 꼬맹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를 넘어서는 어떤 필기구가 안 나오죠. 특별히 제도를 하는 샤프는 이 펜텔 샤프를 아직도 이제 넘어서는 경우가 잘 없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업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샤프 펜슬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샤프 펜슬 보면은 또 뭐 캐릭터, 뭐 고무로 돼 있는 거, 예쁜 거, 그런 것들 막 쓰고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제도는요, 이 샤프 펜슬을 이제 손끝으로 살짝 잡고 돌려가면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얄쌍하게 생긴 샤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역시 많이 써본 사람들은 이 펜텔제만한 게 없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유지만 딴 건 몰라도 이 끄트머리가 굵직하게 돼 있고 고무 붙어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테크닉을 활용하는데 불편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쓰지 마시고요. 펜텔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이 가운데 앞에 부분이 좀 얇게 뾰족하게 뽑아져 나온 그런 샤프를 여러분들이 조금 썼으면 좋겠고, 쓰는 샤프는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손으로 그린 도면은 작은 도구로 어디서나 빠르게 하는 기동력 있는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샤프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은 0.5mm 이내로 모든 선의 두께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 제도를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0.5mm, 또 근데 가는 선에 좀 자신이 없고 가는 선을 좀 더 잘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또 0.3mm도 있죠. 그리고 좀 굵은 선들, 레터링, 그러니까 글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좀 뭐 칠을 하거나 아니면 굵은 선은 또 나는 손에 힘이 없어서 확실하게 굵은 선을 그려주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거 뭐 파란색이 0.7이거든요. 0.7이나 0.9 정도를 하나 또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하지만 기본은 어쨌든 0.5mm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자죠. 여러분 삼각자를 뭐 써본 사람도 있고 안 써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삼각자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요 제도판에 뭐 패럴렐 바라는 게 있어요. 패럴렐 바. 패럴렐 바 위에다가 이거는 수평선을 여러분 그을 수 있는 도구죠.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수직선 어떻게 그느냐? 수직선은 여기다 삼각자를 놓게 되면 수직선을 그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 패럴렐 바와 삼각자가 함께 가게 된다. 요건 이따 보여드릴 텐데, 또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삼각자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비싸요. 자, 근데 제발 부탁하건데 여러분 삼각자를 하나 구해오라 그럽니까? 저기 어디 진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썼던 진짜 귀여운 거 있죠. 캐릭터 삼각자 막 10cm, 12cm 요런 거. 그런 거 갖고 와서 어떻게 돼요? 큼직한 제도판에다 놓으면 요게 요만해. 이렇게 요만해. 요걸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있더라는 거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이게 아래 위가 벌써 이게 45cm가 넘어요, 이게. 수직선을 기둥을 열어서 확 그리는데 요만한 자로 하나 그리고 또 연결해서 그리고 이렇게 되겠어요? 적어도 한 이만 해야 되겠죠. 최소 25cm. 그러니까 이 길이가 최소 25cm. 더 큰 건 30cm 있거든요. 그 정도는 사야 돼. 45까지는 좀 뭐 오버라고 하더라도 최소 25, 30 정도는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캐릭터 삼각자 이런 거 갖고 와서 초딩 때 하던 어떤 필기 느낌 나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제도판 이거는 조금 뭐 비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갖고 가기도 힘들기도 하죠. 근데 그림을 제대로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자기 제도판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사고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뭐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학부에서는 사놨죠. 사놓고 요거는 보니까 이게 아마 45 곱하기 60 정도 되는 소형 사이즈일 거예요. 기동력 있는 사이즈인데 사실 웬만한 그림은 여기서 다 해결돼요. 학교에서는 좀 더 큼직한 거 아마 600, 900짜리가 아마 학교에 준비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상태가 조금 모르겠네. 이게 한 학기 지내놓고 나면요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여러분들이 고장을 내놓으니까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지가 수평으로 쫙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만 올라가질 않나, 끼기기기기 하면서 뭐 소리를 내질 않나, 조금 고장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 쓸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도판은 학교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자기가 꾸준히 그림을 연습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제도판 하나 마련하는 것들도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스케일자가 되겠죠. 스케일자. 스케일자 이거를 여러분 사용법을 모른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사실 손으로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스케일자는 보통 이게 삼각 단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눈금이 삼각 단면에 한 면마다 두 개씩 있으니까 몇 개가 있겠습니까? 6개의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100대 1, 200대 1, 300대 1, 400대 1, 500대 1, 600대 1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100대 1은 현실의 100m를 도면상에선 1m로 나타나 주겠다. 이런 비율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100대 1이라는 비율을 근거로 해서 네가 도면을 그리려고 그러면 100대 1 쪽에 눈금을 놓고 그걸 기준으로 그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에 그러면 뭡니까? 현실에 100m짜리의 폭을 가진 집이 그림에서는 1m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100배로 해서 100m짜리 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현실적으로 이것도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면을 그때 나눠주는 도면을 여러분들 이제 제도판 위에 붙이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뭐 안 붙이고 그냥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준이 없이 다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면을 기본적으로 도면판에다가 붙이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하나 준비해야지 이걸 그때 가서 옆 사람한테 빌리고 뭐 교수님 테이프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이러고 그럼 곤란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킹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종이로 된 테이프입니다. 이게 있고 아니면 최근에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게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이게 두께도 두껍고 잘 안 떨어져. 근데 스카치에서 나온 매직 테이프는요. 붙여놔도 얘가 적당하게 붙고 너무 꽉 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필름처럼 얇아. 그래서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자를 왔다 갔다 해도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얘는 좀 걸리적거려. 최근에 이거를 많이 쓴다. 이런 말씀 드려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 도구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그때 여러분 나눠주고 그리는 도면을 넣을 도면통 정도가 있으면 좋은데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런 남자들이 딱 이렇게 이거 어깨 딱 메고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도심가를 딱 걸어가면은 약간 멋있게 보는 막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 근데 요새는 별로 쟤 뭐하니 쟤 노가다니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요새는 딱히 그렇게 뭐 좋게 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면통인데 옛날엔 핫했는데 요새는 이게 뭐 패션으로도 좀 꽝이고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어쨌든 도면통입니다. 도면통이고 이 안에 뭐 여러분 필기구나 자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도면을 상하지 않고 갖고 다니려면 요 도면통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옵션이지. 나는 뭐 그냥 접어서 갖고 다닐래요. 뭐 나는 그냥 돌로 말아 갖고 다닐래요. 얼마 멀지도 않은데 뭐 그런다라고 그러면 필요 없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면은 상관없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들이 되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손에 익은 샤프 펜슬 최소 0.5mm 하나, 0.7이나 0.9 하나, 최소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추천드리기로는 홀더라는 게 있어요. 홀더라는 건 한 진짜 1mm, 2mm가 되는 굵은 심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샤프처럼 꽉 잡아줘서 샤프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펜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사비 연필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여러분들 뭐 누구나 하나씩 있을 거야. 그런 정도 하나 있고 뭐 지우개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건 내가 말할 필요 있나?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도구로 기본적으로 개인 도구로 여러분들이 준비한다.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부가적으로 여러분 아까 설명한 도구들 여러분들에게 좀 직접 사례를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삼각자 있죠? 삼각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삼각자는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요거는 이건 25cm짜리입니다. 25cm짜리. 30cm짜리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되는 걸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바로바로 이제 선을 그어줄 수 있어야지 되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걸 여러분들이 사도록 하시고요.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 나는 좀 손그림을 오래 연습하고 좀 뭐 필요한 그림들을 앞으로 계속 그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기왕 뭐 살 때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이게 조금 비싸요. 각도가 조절되는 삼각자인데 요거는 요 나사를 풀면요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여러분 그림을 그으면은 45도 선밖에 못 긋겠죠. 요 각도가 45도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각도를 조절하면은 뭐 65도, 70도, 90도 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또는 요쪽으로 놓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5도, 뭐 10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삼각자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걸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자. 보통 이렇게 한 스케일자를 사면은 요게 난쟁이 하나하고 요거는 조그만 도면 쓰고 그럴 때 긴 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걸리적거리니까 조그만 걸로 써라 하는 것들이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요 길다란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뭐 카메라 해상도에서 보일지 모르겠네. 100대 1 보이죠? 100대 1.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으로 하면 200대 1 보이죠? 200대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대 1에서부터 600대 1까지 스케일이 표현되어 있는 이 저 스케일자를 여러분이 하나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사고 나면 좀 주의하세요. 이게 은근히 또 흉기입니다. 흉기. 이게 굉장히 단단해요. 고급 제품들은 단단해. 일본 일제 같은 경우 굉장히 단단해. 거기다가 이게 진짜 각이 져 있지 않냐 거의 이게. 그래서 이걸로 뭐 싸우고 놀고 하다 머리 찍어서 피 질질 흐르고 이런 경우들 제도실에서 종종 관찰된 경우인데, 물론 그 남자애들이 쓸데없이 싸우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우리 학부는 근데 또 여성들이 많고 애들이 매너가 좋아서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이게 또 뭐니? 이게 또 검은 저는 또 약간 카리스마 있으라고 이렇게 검고 알루미늄으로 된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는 검고 알루미늄으로 되고 쇠소리 나는 거 봐. 쇠소리. 이런 좀 고급 제품 같은 것들도 있고 뭐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한데, 싼 것도 뭐 충분해요. 싼 것도 뭐 스케일이 잘못 나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또 요거 말고 또 제도 업체에 따라서는 굉장히 얄싹하게 된 것도 있어요. 얇게 된 거. 나한테도 하나 있나? 여기 있네. 요게 스케일이야, 요게 여러분. 그래서 요거 열면요. 보이나요, 요거? 요게 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스케일이야. 자, 요런 것들 여러분 뭐 필통 안에도 들어가고 좋겠다라고 싶지만, 눈 나쁜 분들은 뭐 요거 갖고 다니면 잘 안 보여요. 안 그래도 도면 때문에 막 골치 아픈데 눈금도 잘 안 보이고 그럼 곤란하겠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큼직한 이런 레귤러 사이즈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런 자도 사실 하나 하다 보면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자는 특별히 뭐냐면 한 50cm 자인데 한쪽 면이 그리고 이게 철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형 만들고 그럴 때 종이나 어떤 뭐 재료를 갖다 이렇게 자를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일반 자로 하면 자가 이렇게 손상되니까 그걸 말고 한쪽에 철사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고, 또 자 표면에 눈금이 있어가지고 격자를 그릴 때 이걸 기준으로 그릴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 있으면 또 뭐 편할 때가 많습니다. 꼭 수업 때 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건축물의 어떤 내부나 외부를 그리다 보면 동그라미가 많이 등장하죠. 동그라미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뭡니까? 뭐 정사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큰 동그라미면 뭐 컴파스로 그리면 되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컴파스 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작은 동그라미는 요걸 가지고 또 컴파스로 그리긴 굉장히 또 귀찮아요. 그래서 보면 역시 스케일에 맞게 작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걸 뭐라 그러더라? 템플릿이라고 그러는 요런 빵빵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놓고 그리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실내 평면도에서 플로어 플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그린다라든가, 또는 실외에서 나무를 그리는데 나무 외곽선을 그린다든가, 그럴 때 동그라미를 그릴 때 요걸 대고 그리면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는 내 손만으로도 뭐 충분히 동그라미를 정교하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뭐 자신 있는 사람 이런 거 필요 없죠. 던져버려. 어쨌든 이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선은 자대고 그리면 되는데, 곡선을 그리는 건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도구가 있다는 것만은 일단 여러분 알아두세요. 일단 곡선자라는 게 있어요. 곡선자라는 걸 딱 보면 이게 이게 하나로 뭐 곡선이 쭉 되는 게 아니라 왠가 형태의 쭈글쭈글한 별 뭐 난리치는 곡선들이 다 이렇게 묶여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곡선을 돌아가면서 어디 잘 탔다 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곡선 부분이 어디선가 이렇게 나와요. 요만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그걸 딱 대고 도면에 대고 그리면 깔끔한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거 부러졌네. 이게 헐렁헐렁해. 가운데가 이게. 자, 요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는 변형 곡선자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체가 이거 지금 부러져 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꾸불렁 뱀처럼 꾸불렁꾸불렁 하면서 이제 곡선을 만들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곡선을 어떻게 돼?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조정한 다음에 아, 요거면 딱 되겠다 하고 어떻게 돼요? 딱 되고 나서 이제 선을 싹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형 곡선자도 있다. 그래서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려면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은 어쨌든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는 건 일단 스케일. 그 다음에 삼각자, 최소 25cm 이상.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T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도판이 있는 경우에는 T자는 필요 없습니다. T자는 옛날에 이제 제도판 없이 제도 책상 위에서 할 때 필요한 거고 제도판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T자는 필요 없어요. T자가 그리고 또 굉장히 길고 거의 뭐 칼찬 듯이 옆에 끼고 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구매 안 해도 되고요.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뭐 뭐 호신용을 하나 사면 좋겠지만 꼭 이제 제도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말하자면 삼각자 이 정도는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옵션 차원에서 생각해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이제 구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